큰 문제가 없습니다. 하방에 이 세균 침투를 막아주기 때문에 마진 부위만 노출되지 않으면 어느 정도 뼈가 생기거든요. 그 케이스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면 디센스 이펙트가 그러니까 그 멤브레인이 노출을 BPDF 멤브레인이 노출된다고 하더라도 그 차이는 17%죠. 제가 멀리서 있어서 잘 안 보이는데 저렇게 노출 안 된 거랑 비교했을 때 10% 안팎으로밖에 차이가 안 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DPDF 멤브레인은 노출돼도 좀 안전한 멤브레인 이렇게 생각해도 사실은 과언은 아니죠. 그래서 노출된다고 하더라도 이 표를 보시면 이제 라이젤피어 2022년도 논문 찾아보시면 왼쪽 아래쪽이 이제 멤브레인이 노출된 경우인데 여기서 가장 중요하게 보셔야 될 게 멤브레인 엣지가 노출이 됐는지 아닌지 봐야 됩니다. 멤브레인 이게 마진 있잖아요. 그 부위가 노출이 안 됐으면 이게 멤브레인을 바로 제거하는 게 아니라 6주, 12주 정도에 있다가 제거를 하게 되거든요. 그럼 그 정도 더 기다렸다가 멤브레인을 제거를 했습니다. 그럼 그 과정에 좀 처음보다는 조금 뼈가 줄어들긴 했지만 임플란트 심기에는 손색이 없는 충분한 뼈가 만들어지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멤브레인이 노출될 가능성은 많지만 DPDF 멤브레인은 노출된다고 하더라도 하방에서 뼈가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중간 정도 난이도의 술식이라고 볼 수 있고요. 물론 멤브레인이 노출되지 않으면 더 좋은 결과가 나타납니다. 이렇게 전치부에 심하게 이미 흡수되어 있는 연조직과 경조직이 있는 환자에서 저는 처음에는 그 호리존탈하게만 흡수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들어갔는데요. 들어가 보니까 이제 네 번째 동영상을 보시면 이게 팔라탈 쪽도 뼈가 녹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버티컬 오멘테이션이다 싶어가지고 저 DPDF 멤브레인을 썼고요. 고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하방에다 고정을 했고 저는 팔라탈까지 고정을 못했습니다. 그냥 그 플랩에 넣어놓고 위에 이제 콜라겐 멤브레인을 넣으면서 수철을 이용해서 또 한 번 고정을 해줬죠. 이렇게 이제 그래도 이제 핑크포센을 좀 쓰긴 썼지만 처음보다는 훨씬 나아진 결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콜라겐 멤브레인을 썼을 때 양쪽이 반대되는 결과를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한쪽 논문은 별 차이가 없다. 콜라겐 멤브레인 왜 쓰냐? 그리고 한쪽은 콜라겐 멤브레인을 썼을 때 더 좋은 결과를 보인다. 그래서 저는 멤브레인을 그 DPDF 멤브레인 쓸 때 콜라겐 멤브레인 같이 써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또 점점 쉬운 걸로 저희가 그 보바인보만 가지고도 DBBN이죠. 만 가지고도 고정만 잘 된다면 충분한 양의 뼈를 얻을 수 있고 오그멘테이션 같은 경우는 거의 뭐 심한 경우도 다 이따가 더 큰 사진을 보실 텐데요. 저런 경우도 그냥 저는 그 보바인본하고 콜라겐 멤브레인하고 그 다음에 고정 방법도 수철을 이용한 고정 방법으로 충분한 양의 뼈를 얻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그 여기서도 팔라탈 쪽에 뼈가 한 겹 이렇게 링갈 쪽에 남아 있잖아요. 저것 때문에 술식이 쉬워진 겁니다. 저게 만약에 없었으면은 굉장히 오래 걸려야 되고 멤브레인도 콜라겐 멤브레인 쓰기도 어려운 그런 케이스일 거고요. 오른쪽의 그림처럼 저렇게 링갈 쪽에 한 겹의 그 뼈가 남아 있기 때문에 술식이 굉장히 쉬워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댈 데가 있는 거죠. 저럴 때는 콜라겐 멤브레인을 쓰셔도 전혀 문제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럴 때 이제 한 가지 팁은 노출된 앞쪽에 임플란트가 본로스가 좀 있는 게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 오염됐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경우 타이타늄 브러쉬 이용해서 저런 식으로 처리를 해줍니다. 저래야지 브러쉬가 효과적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논문은 에어 파우더 어브레시브랑 타이타늄 브러쉬가 효과적이고 케미컬 에이전트는 그닥 임프루브 시키지 못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런 건 나중에 이제 좀 시간이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저렇게 오른쪽에 있는 그림처럼 콜라겐 매트릭스 멤브레인을 잘 넣고 고정만 잘 시키면 충분히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임플란트 좀 가깝게 많이 심어서 좀 아쉽긴 한데요. 오른쪽에 있는 그림처럼 처음에 있던 디펙트가 거의 사라졌죠. 그래서 임플란트 플랫폼 위치를 거의 동일하게 맞출 수가 있었습니다. 버티컬한 오그멘테이션도 하는데요. 그 위막이 형성되는 것처럼 위쪽은 좀 약간 뼈가 안 좋은 골질의 뼈가 형성이 되더라고요. 저는 오아이봉이라는 그 소뼈랑 그 다음에 흡수성 척내막으로도 충분히 경화되고요.
원칙은 앞서서 설명했고요. 그 텐트폴을 이용하는 테크닉은 사실 제가 한 건 아니고 이렇게 2010년도부터 많은 문헌이 나와 있고 텐트폴을 이용하면 버티컬 오그멘테이션 문제 없이 할 수 있다는 문헌도 나와 있습니다. 이제 어렵죠. 어려운데 저도 이런 경우 제가 이제 나이프 엣지라서 임플란트 안 된다고 그랬는데 환자분이 워낙에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으신 분이고 자기는 무조건 임플란트를 해야 되겠다. 이제 심리적으로 더 안 좋을 수 있다. 브릿지 하는 게 더 좋고 하방에 연조직 이식만 하자 했는데 환자는 무조건 전치대 임플란트가 들어가야 된다 하셔서 그럼 해보자. 솔직히 그 돈이 있고 시간 있으면 임플란트 못 심을 부위는 없습니다. 다행히 이분은 두 가지를 다 갖추고 계셨기 때문에 오래 기다려야죠. 그리고 돈이 많이 들죠. 그런 경우도 할 수가 있습니다. 누가 봐도 나이프 엣지입니다. 이걸 보시면 그리고 반대쪽에서 보시면 저런 양상을 띄고 있고요. 버티컬 오그멘테이션은 포기했고요. 그러니까 버티컬을 쌓을 수는 저는 없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워낙에 뼈가 얇게 나와 있고 저럴 경우에도 텐트폴이 사용될 수 있는데 요즘에는 텐트폴을 약간 그러니까 나사선이 그러니까 십자 모양이 위쪽을 향하도록 교환면 쪽을 살짝 향하도록 비스듬히 식립을 하는데 그 이유는 나중에 빼기 편하려고 저걸 제거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하는데 이때는 그냥 워낙에 좀 수평적으로 많이 얻고 싶었기 때문에 저런 식으로 쌓고 버티컬 퍼퍼레이션하고 순수하게 디피트액터 멤버를 안 썼죠. 그냥 그 오발몬하고 콜라겐 멤브레인만 했습니다. 사실은 문헌상에는 자각으로 좀 섞어서 쓰는 게 좋다고 하는데요. 그렇게까지는 못했고요. 그냥 이렇게 고정했습니다. 여러 가지 고정 방법이 있지만 가장 빠르게 고정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본텍을 이용한 고정이 없어가지고 뒤에 보면 급하게 얼마 전에 한 케이스가 있긴 하거든요. 본텍으로 고정할 수도 있고 다음에 이렇게 저는 대부분 수철을 이용해서 봉합을 합니다. 약간 근데 윤곽 쪽에 중요해야 될 게 뭐 서브링과 포라멘이 있고 저게 나름 아직 자 그렇게 되고 요거는 좀 제가 실행관계상 스킵을 하겠습니다. 똑같이 멤브레인 리리징 시작하고 멤브레인 고정하는 방법 이것도 좀 스킵을 하겠습니다. 시간이 이렇게 이제 로컬에서 그냥 아이디얼하게 패스로 그 임플란트 식립하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오셨어요. 환자분이 여기 임플란트 심고 뭐가 느껴진대요. 열어보니까 임플란트가 식립이 되어 있는데 임플란트가 다 빠져나와 있죠. 아이디얼하게 식립하셨으나 베스티뷴 쪽에 하나도 출기 고정을 얻지 못하는 케이스입니다. 이런 경우도 효과적으로 임플란트는 제거하는 데는 정말 쉬웠어요. 몇 바퀴 돌리니까 그냥 빠지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오브레프트는 호리전탈하게 해야 되니까 이럴 때도 텐트폴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충분한 양을 쌓을 수 있고요. 마찬가지 방법으로 고정할 수 있는데 릴리징 이시전을 해야죠. 우리 저만큼을 쌓았으니까. 그래서 15번 블레이드를 저는 주로 사용하고 그 다음에 캘리 같은 걸 이용해서 좀 벌려줍니다. 우리가 원하는 만큼 2cm, 2cm까지 늘릴 수가 있습니다. 프라이머리 클로저를 어깨에 전혀 문제 없고 마지막도 마찬가지로 수철을 이용해서 고정을 해줬습니다. 뭐 그런 결과가 있었고 사진 질이 별로 아니라서 이게 이제 본텍으로 고정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얼마 전에 수직적인 수인 환자가 이제 얼마 있다 외국으로 떠나시는 분인데 그런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저희 병원에. 그래서 이렇게 수직적인 것도 이렇게 공격하고 본텍으로 고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정이 중요한 거죠. 저기 잘해주세요. 파이널 컬러죠. 중요합니다. 자, 제가 이제 좀 그래서 간단하게 하는 방법을 좀 더 생각하다 보니까 이제 그 25년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면 간단하게 좀 스마트 테크닉이라고 이게 그 닥터 리, 어네스토 리 선생님을 제 강의를 듣고 만나뵐 기회가 있어서 봤는데 베스티뷴 이시전을 넣고 연조직을 이식하는 게 아니라 저기다가 뼈를 이식했을 때 만족한 결과 조직 소변까지 보인 거를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이 기서 영감을 얻고 제가 존 1하고 2가 나뉜다 그랬죠. 존 1에는